저희 이제 선행대수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역행렬의 여부를 이제 판별하는 어떤 판별식 같은 게 존재한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행렬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렬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2x2 행렬이 있을 때, 요 AD-BC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뭐 행렬 배우셨으면 AD-BC, 이 얘기를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요 AD-BC라고 하는 요 식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판별식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식을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디터미넌트는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요. 이건 마찬가지로 역행렬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자, 정방행렬 A가 입력이고 거기에 대한 출력이 스칼라 값으로 매핑하는 함수를 보통 이제 말 그대로 행렬의 함수죠. 행렬을 어떤 특정한 어떤 상수값으로 이렇게 매핑해주는 그런 어떤 함수를 행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현 방식은 이렇게 행렬의 절대값 형태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DT, 디터미넌트의 약자인 DT, 그 다음에 행렬 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의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어떤 정방 행렬을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매핑해주는 일종의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러 활용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행렬식을 이야기를 해야지 추후에 나오는 다른 토픽에서 이 행렬식이라는 개념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서 행렬식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선형 변환, linea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linear transformation, 각각의 행렬은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을 지원해주는 일종의 오퍼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일단 어떤 벡터의 어떤 벡터를 다른 차원의 어떤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면적 혹은 이제 최적의 변화율을 이 디터미넌트가 의미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요 디터미넌트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어떤 수학적인 특성을 기술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고유값, 고유 벡터 이런 식의 어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아이겐밸류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그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행렬의 행렬식으로서 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디터미넌트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 여러 방식으로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라는 것이 활용이 된다. 근데 이제 본 시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역행렬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함수로서 이 행렬식이 사용되는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엘리먼트 원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그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AD-BC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D-BC니까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죠. 0이 하다는 얘기 뭐죠? 예, 맞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D-BC죠. 그래서 3 곱하기 8 빼기 4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24 빼기
24에서 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맞습니다.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좀 일반화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x3 행렬이 있습니다. 3x3 행렬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요 A11이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쭉 기본의 연산 한번 쭉 적용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가우스 행렬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우스 행렬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이제 상삼각 행렬이 나오고요. 어떤 델타라는 값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역행렬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델타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돼서는 안 돼요. 0이 돼 버리면은 마지막 행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얘가 0이 아니어야지만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어야지만 이 3x3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델타는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일종의 어떤 판별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판별식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봤던 이 델타를 이렇게 식을 쭉 써봤는데요. 한번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각 원소 A11, A12, A13를 기준으로 한번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A11을 기준으로 두 개를 묶으면 자, 이런 어떤 식으로 묶일 수가 있고요. 그죠? 요거랑 묶는 거고. 그 다음에 A12를 기준으로 뭐 이거랑 원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게 묶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13, 그 다음에 A13를 기준으로 또 한번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A22, A23 빼기 A23 곱하기 A32. 자,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냐면 자, A11을 기준으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얘에 해당되는 행과 열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 이제 소행렬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요 소행렬 2x2죠. 요거 행렬식 어떻게 구합니까? 1호 곱하기 A2 곱하기 A33 빼기 A23 곱하기 A3이죠. 즉 어떻게 되죠? A22, A23, A32, A33이라고 하는 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A12를 기준으로 보면 A1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A12를 기준으로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제거한 행렬, 그럼 2x2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21, A23, A31, A33이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요 소행렬, 그렇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묶은 소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왜? A21 곱하기 A33 빼기 A23 곱하기 A31.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보시면 A13이고요. 자,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을 제거한 소행렬, 즉 A21, A22, A31, A32.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자, 요 소행렬의 행렬식과 같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우연의 일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동일한 식을요. 자, 동일한 식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인 A11, A21, A31을 기준으로 A11 그래서 A11을 기준으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A21. A21이니까 A21이 여기 있죠. A21을 가지고 묶어보고 A31. A31을 기준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래서 A11 기준으로 묶어보고 A21. A21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걸 기준으로 묶어봅니다. 그 다음에 A31. A31이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1으로 묶은 거니까 원래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A22, A23, A32, A33. 자, 빼기 A21입니다. 요 빼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제거한 요 부분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12, A13, 그 다음에 A32, A33.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 주어져 있는 소행렬의 행렬식입니다. A12 곱하기 A33 빼기 A13 곱하기 A32. 그다음에 더하기 A31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지워보고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제거한 요 소행렬. 자, A12, A13, A22, A23.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요 소행렬의 행렬식입니다. A12 곱하기 A23 빼기 A13 곱하기 A32. 좀 뭔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행렬식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일반화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소행렬의 행렬식을 소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걸 마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MIJ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 소행렬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I번째 행, 주어져 있는 행렬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제거해서 만든 소행렬의 행렬식을 소행렬식 마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11 주어져 있는 3x3 행렬에서 M11은 뭐냐면 첫 번째 행,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을 제거한 요 소행렬, 이게 소행렬이죠. 이 소행렬의 행렬식을 M1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32는 어떻게 될까요? M32는 3이니까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2니까 두 번째 열이죠. 제거한 나머지 지금 이렇게 A11, A13, A21, A23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를 M2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I 플러스 J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여기다가 아까 정의했던 소행렬식에다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승을 곱한 요거를 이제 코팩터라고 CIJ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서 살펴봤던 행렬식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 행렬식,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 행렬식을 봤을 때, 자,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행 혹은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코팩터들을 이렇게 각각의 원소와 그에 따르는 코팩터를 곱해서 쭉 더해준 형태로 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이 결정이 되는구나. 자, 근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행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항상 동일한 어떤 디터미넌트 값을 가진다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가 지금 뭐 3x3에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n/n 행렬이 있을 때 n/n 행렬의 행렬식은 요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팩터 여인수라고 했죠. 그 여인수를 기반으로 한 전개. 그래서 어떤 행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인수 전개를 하게 되면 즉 각각의 행을 기준 I번째 행의 원소와 그에 따른 코팩터를 곱해서 쭉 더해주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열을 기준으로 특정한 열의 제2번째 열의 각 원소와 그에 따른 여인수를 곱해서 쭉 더해주거나 이게 항상 동일한 어떤 그 행렬의 행동, 행렬식 값을 가지더라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행렬이 있고요. 이 행렬의 행렬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디터미넌트 A는 일단은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이제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이 2승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3을 기준으로 이 코팩 디터미넌트 마이너를 계산해 보면 소행렬식을 계산해 보면 1 마이너스 3 0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래서 2에다가 2 마이너스 3 4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이죠. 세 번째 원소가 1입니다. 1에 얘는 이제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이니까 1 더하기 3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에 4승이 돼서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을 제거한 어떤 그 소행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걸 계산해 보면 3에 얘는 1 빼기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 얘는 2 더하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에다가 0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에 얘는 14가 되고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A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마이너스 29죠. 그럼 이제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자, 이게 여인수 전개가 어떤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기준으로 여인수 전개를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왕이면 0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나 혹은 열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디터미넌트 계산해 볼까요? 자, 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마이너스 2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3 4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4승이 돼서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1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이걸 제거하고 나게 되면 3 1 4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되죠? 지금 3 더하기 2니까 5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 2,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이제 계산할 필요 없고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 자, 2 빼기 4, 3, 10이니까 이제 12가 되고요. 자, 더하기 1에 3 빼기 4가 됩니다. 얘는 0이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9. 예, 동일하게 마이너스 29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즉, 여인수 전개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특정한 열을 중심으로 여인수 전개를 해더라도 항상 동일한 어떤 디터미넌트 값을 갖는다라는 게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행 연산과 관련된 어떤 행렬식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개 좀 살펴볼 텐데요. 좀 내용이 많은데 각각은 충분히 좀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어떤 성질들이니까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의 두 행을 교환한 행렬이 B라고 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에 해당한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의 한 행에다가 스칼라 C를 곱한 행렬이 B라고 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가 C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C라고 하는 스칼라를 곱했을 때 얘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C를 N승한 거를 이제 곱한 그거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데요. 뭐 어떤 특정한 행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더한 행렬이 B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기본행 연산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전후의 디터미넌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행이 비례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행렬, 그 다음에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주대각선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대각선분들을 쭉 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요하게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항등행렬 같은 경우에는 주대각선분들이 다 1인 그런 어떤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얘 행렬식은 방금 설명드린 어떤 성질을 활용하게 되면 1을 쭉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연산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는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 B의 어떤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행렬 2에다가 그러니까 기본행렬 2를 곱한 이 A의 행렬식은 2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와 같게 되고요. 만약에 A가 가역행렬이면 당연히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0이 아닐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자, 잘 보시면 A와 A 인버스는 아이덴티티고요. 얘의 디터미넌트는 뭐와 같냐면 방금 정의한 것처럼 A의 디터미넌트와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와 같게 되고요. 아이덴티티의 디터미넌트는 1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디터미넌트는 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여인수 코팩터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떤 코팩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코팩터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여인수 행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즉 수반 행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얘의 트랜스포즈를 취한 게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즉 이제 수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인버스, 즉 A의 역행렬은 A의 디터미넌트 1분의 곱하기 그 A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2x2 행렬의 역행렬이 이거다라고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역행렬이 도출되게 되는 어떤 논리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어드 조인트 A의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BC는 디터미넌트가 되기 때문에 요 A 2x2 행렬의 역행렬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행렬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선행대수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볼 때 자주 활용되는 그런 어떤 성질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다시 언급이 될 때 그때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